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네. 잘생기기만 하신 줄 알았더니 아, 목소리까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자, 오늘 목소리의 주인공은 보드게임 젠블로의 오준원 대표님이시고요. 제가 몇 달 전에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을 듣고 대표님 강의가 너무 좋아서 우리 방송에 초대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바로 이제 소개 들어가나요? 네네. 저희 훅 들어갑니다. 네, 훅 들어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보드게임 개발자 이자 그리고 보드게임 개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젠블로의 대표이사 오준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네. 작가명은 저스틴 오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03년에 젠블로라는 보드게임을 처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한 스토리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보드게임을 만들었고 보드게임 카페가 다 망해가던 시절. 네,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네네. 보드게임 카페가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전국에 한 300여 개가 넘게 있다가 그렇게 많은 카페들이 사라지던 시기에 젠블로를 짜잔 하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서 죽어갈 때 하는 분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직딩이었고요. 직딩이면서 이제 그 회사의 일과는 보드게임 개발은 관계가 없는 일이라서 네. 그래서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이렇게 하면서 꿈을 키웠고 회사를 이제 정식으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좀 보드게임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2010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병행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무언가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네.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맞아요. 시장에 알리기가 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해서 꾸준히 저는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삶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보드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한 50여 개 정도가 됐어요. 50여 개. 네. 네.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해외도 수출하고 있고 보드게임과 관련된 일은 뭐든지 하자. 이야. 네. 그리고 보드게임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들도 마구 연결하자. 네, 융합. 네.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마구 연결되고 싶은데요. 네. 그때 강의 들을 때 보통 음. 코딩 강의할 때 나오는 그런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고 융합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와, 대단하시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대단한 분을 만나서 꼭 모셔야겠다 했는데 또 다행히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 대표님 아까 작가명 저스틴 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건 정말 사심 질문인데 네네. 저스틴 오를 왜 쓰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보드 게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꿈을 키우기 시작을 하면서 해외에도 수출하려면 준원오가 아니라 네. 뭔가 그 영어 이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준원오가 이게 발음이 네, 또 쉽지가 그쵸, 않을 테고 그래서 준원이니까 J로 시작하는 뭔가 이름 뭔가가 없을까 좋은 게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요. 영어 이름 다 뒤져보다시피 했는데 네. 적합한 이름을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영어 회화 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도 뭐 주변에도 계속 물어보고 네이버에서 영어 이름 막 찾아보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전에는 그냥 아이디로 오마 샤리프라고 쓰고 있었는데 그거는 오준원이니까 그냥 오마 샤리프라고 오마시 오를 그냥 쓰신 거예요. 쓰고 네. 쓰고 있었고 그러다가
저스틴이라는 이름이 그래도 제일 끌리더라고요.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네. 또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좀 있고 해서 네. 그래서 저스틴 오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아, 네. 네. 그러셨구나. 근데 엄청 잘 어울려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죠. 저는 감사합니다.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랬어요? 저스틴 오 같아요. 오히려 오준환 대표님보다 저스틴 네. 오 이러는 네. 게 뭔가 되게 자연스럽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 실물을 보니까 엄청 네. 미남이십니다. 아, 제가 사실 SNS 그러시면 안 상에서 돼요. 아마 우리처럼 네. 사진 빠리실 거야 이랬거든요. 네. 제가 네, 네. 그 어디 사진을 많이 올리지 않는 사람이면 네, 그냥 네. 이렇게만 나가고 그냥 신비주의로 갈 수 있는데 네. 제가 여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인스타나 사진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네. 금방 들통납니다. 아니 저희가 일단 되게 1위 하는 방송이라서 지금 네이버 실검 1위로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큰일 났다. 네. 근데 사진 되게 잘 받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엄청 뛰어났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진도 잘 받으시고 실물도 좋으시다는 그렇죠. 얘기죠. 아니 일단 원판 불변의 법칙이기 아,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뭐 앱이 네. 잘 돼 있어도 근데 네. 그 이유는 긍정과 밝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그 에너지가 네. 벌써 확확 느껴지고 네네. 되게 여기가 더 반짝반짝거리는 느낌. 네, 오늘 조명이 조명이 좋네요. 좋은 건지. 네. 그래서 제가 코나님께 너무 자랑을 들어가지고 네. 대박 분을 모셨다. 저한테 자꾸 카톡으로 자랑하시는데 제가 어떤 대박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박을 네, 모셨구나. 근데 그 잼블로는 보드 게임 판매하는 회사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판매 외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실은 보드게임 개발사의 네. 어떤 정체성이 더 강하고요. 아, 개발사요. 네. 네, 네. 보드게임을 여지껏 열심히 개발해서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임도 물론 잼블로나 우드맨이나 라온이나 그런 게임도 있지만 50여 개를 만들었다는 걸 모르실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게임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보드게임을 열심히 만들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드게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자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네. 보드게임과 교육을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2008년, 9년부터 했고요. 본격적으로는 2010년부터 네. 보드게임이 교육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들도 우리나라 또 이 교육 열풍이 네. 그럼요. 네, 보통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특히 이제 뭐 학군이 뭐 이렇게 굉장히 과열된 지역에 네. 계시는 그런 어머니들이 보드 게임을 많이 또 구매를 하시고 이게 교육에 좋다라는 그런 소문이 또 막 많이 돌았나 봐요. 맞아요. 갑자기 스카이캐슬이 생각나요. 네, 스카이캐슬에서 이제 네. 갑자기 다음 스카이캐슬 2에서는 이제 보드 게임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송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보드 네. 게임을 해보면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은 지능들을 갖다 써야 되고 네. 사회적인 거부터 시작해서 네. 제가 며칠 전에 수업할 때 보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뭐부터 문제 해결이 들어가냐면 뭘 뽑았는데 팀이 마음에 안 든대요. 자, 짝꿍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어제 네. 내가 뭐 화를 냈어요. 네. 그래서 너는 왜 화가 났니?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짝꿍이 마음에 안 든대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어떤 애는 어차피 복불복인데 뽑힌 대로 해야지 제가 저렇게 화난다고 짝꿍을 바뀌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의견이 다 틀린 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강사다 보니까 네네. 아 이거부터 아이들한테 교육이 들어가니까 네. 얘네들은 사회를 배우는구나 뭐 이런 네. 것도 좀 느꼈는데 네, 맞아요. 예 네. 보드 게임은 하면 할수록 아마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꼭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에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고 교육에 쓰이는 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뭐 수학적인 보드 게임들, 그다음에 언어적인 보드 게임들, 뭐 과학적인, 네. 역사적인 보드 게임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신체 활동과 관련된 보드 게임 그 영역이 굉장히 다채롭게 접목이 되면서 교육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그 제가 예전에 2013년까지 한국 보드게임 산업협회라고 그 사단법인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서 협회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국내 보드게임 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이제 정부 지원도 좀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국내 박람회
그리고 해외 수출 박람회, 독일 SM 박람회를 주로 갔었는데요. 네. 그런 쪽의 일들도 많이 하면서 게임 개발, 그다음에 문화, 산업 저변의 어떤 확대 이런 쪽으로도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국내에 지금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드게임 전시회, 박람회, 네, 맞아요. 행사 네. 이런 게 엄청 네,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무슨 남들이 보면 여기 전시회 전문 회사인가 싶을 정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크고 작은 전시회들을 심하면 3번까지 거의 매주 아우. 엄청나네요. 예. 저희가 교육하는 것까지 합치면 거의 지금 주말이 없는 나쁜 와. 아빠입니다. 나쁜 아빠. 이렇게 주말도 없으신 분을 저희가 모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드게임과 관련된 건 뭐든지 한번 연결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관련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으면 뭐든지 한번 연결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다이어트와 또 연결을 한다든지 네, 이 보드 게임을 했더니 살이 빠지네. 살이 빠지더라. 아니면 이 보드 게임을 했더니 얼굴이 갸름해지더라. 뭐 뷰티. 이런, 네, 뷰티나 뭐 이런 아주 네.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도 한번 연결해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가능하실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죠. 네. 딱 슬로건 보드 게임은 살 네. 안 쪄요. 네, 뭔가 게임을 못하면 얼굴 이렇게 롤러를 막 이렇게 막 밀고. 너무 재밌겠네요. 재밌겠는데요? 네, 상상만 해도 이걸 또 메이커스에 연결해서 아이들 보고 네. 아이디어 내보라고 해도 재밌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세계에 있는 게임 플랫폼 중에 가장 만들기 쉬운 게임이다. 보드 게임이. 네. 그렇구나. 모바일 게임부터 힘들어요. 시작해서 뭐 네. 콘솔 게임, 뭐 PC 게임, 온라인 게임, 그 수많은 네. 게임들이 많이 있고 요즘은 VR 게임, AR 게임 그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하이 테크놀로지랑 연결이 돼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쵸. 코딩을 또 많이 예, 배워야 하고 맞아요. 하드웨어도 알아야 하고 그거랑 비교하면 종이에다 쓱쓱쓱 써가지고 그러네요. 바로 테스트해보고 그렇죠. 네. 해볼 수 있는 가장 만들기 쉬운 보드 게임이 게임 중에서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네. 초딩도 좋아하고. 네. 근데 보드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천재들이다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거를 네. 나름 알고리즘도 다 있고 그거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보면서 느낀 건 천재들이 만드는 게 보드 게임이구나. 그래서 저는 보드 게임 만드는 거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만드셔야죠. 네. 아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지친다고 약간 네. 몰입되어 있으신 느낌이 확 맞아요, 받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네, 느껴졌어요. 나쁜 아빠가 될지언정. 난 일단 보드 게임에 집중하겠다. 네. 아까 그 젠블로는 보드 게임 개발사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만든 보드 게임이 한 50년 정도 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또 모두 애정하는 게임이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더 애정 가는 보드 게임이 있잖아요. 네. 그거와 이제 그게 어떻게 개발됐는지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40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방송 시간 가지고 될까요? 네. 일단 그 중에 네. 아무래도 첫째가 일단 와, 네. 첫째. 제일 고생 많았고요. 네. 제일 고생 많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잘 되고 있고 네. 그런 것이 이제 젠블로인데요. 네네. 네. 사실 보드게임 만들면 정말 아이를 낳는 그런 심정 네. 네. 그런 산통이 아니 네. 딱 첫째 이렇게 네. 얘기할 때 자식같처럼 들으시는구나. 네. 이렇게. 진짜 개발을 할 때는 사실 개발하는 과정이 아까 미치지 않으면 지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미쳐서 몰두하지 않으면 사실 되게 괴로운 과정이에요. 맞아. 뭔가 맞아요. 없는 걸 자꾸 뭐 생각을 그리고 언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뜬구름 잡는 생각을 계속 해야 네, 되잖아요. 네. 사실 좀 힘든 과정인데 처음에 그런 힘든 과정을 젠블로를 가지고 올해 1년 정도 겪었죠. 네,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고 그 직장 다니면서 그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 모두 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예, 저도 네. 저희 회사 네. 직원들도 힘들 거예요. 네, 전쟁터죠. 힘들 텐데 예,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힘들었고 그다음 목표 의식 같은 것도 더 뚜렷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바쁜 일들에 치여 살다 보니 네. 되게 힘들기만 했던 그런
암울한 20대 중반 직딩 시절에 보드게임 카페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입고 네. 네. 뭔가 계시를 받으셨네요. 네. 거기 딱 들어서서 이렇게 게임을 몇 가지 해보고 야 이거야 이건 은총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게임을 접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완전히 한 줄기 빛처럼 네. 굉장히 신선한 그런 콘텐츠들을 보았고 뭔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 전에 이제 만들고 싶었던 뭔가 만드는 욕구는 계속 있었거든요. 아. 네. 있으신 것처럼 네. 계속 만드는 욕구가 계속 유전자의 메이커스가 있네. 네.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온라인 게임도 좋아하고 뭐 디아블로 이런 것도 해보고 좋아했었고 네. 하지만 그건 제가 만들 수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즐길 수만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만들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보드 게임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부루마블 맞다. 아니면 네, 맞아, 그냥 부루마블. 윷놀이 네. 그런 정도 아니면 화투 네. 뭐 그냥 게임이라고 하면 그런 네네. 정도니까 네. 이거 뭐 만든다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막 그런 거라고 느껴지지 않고 현대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보드게임 카페 가봤더니 야 정말 굉장히 현대적이고 어마무시하게 예쁜 애들이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꿈이 갑자기 확 생기면서 이야. 뭔가를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항상 그 후발주자가 성공하려면 항상 틈새를 잘 찾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세상에 없는 그 네, 틈새가 네, 무엇인가. 보드게임 카페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때 제 그 짧은 소견으로는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하고 예쁜 보드게임이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 하지만 구성물 자체가 막 이렇게 보석 같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게임 규칙은 몰라도 이거 뭐야 하면서 맞아, 이렇게 맞아. 아이 캐칭이 되는 그런 게 뭐 없을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연한 생각으로 그 구성물 자체를 보석 모양으로 반짝반짝 예쁘게 만들자. 그 컨셉 하나로 시작을 한 게 젠블로예요. 아, 네. 그냥 딱 그거 하나예요. 그게 배경이네.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맞아. 네, 그때는 또 제가 이렇게 네. 액세서리도 되게 좋아했어서 네. 네. 네, 부족한 걸 좀 액세서리도 가리려고 그래서 반지도 막 2개씩 하고 일단 호기심과 네. 이런 시계, 팔찌, 목걸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갑자기 막 그때 상상이 되면서. 그때 사진을 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네. 뭐 제 월급이 크지도 않았었는데 거의 막 9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공장이 어디 을지로인가에 쫙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육각형으로 8가지 색깔로 해서 한 300조각씩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네, 막 많이 찾아봤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더니 이제 레이저로 막 깎아줘요. 네네. 네, 아크릴 판을.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이고 그 투명하니까 색깔이 있고 딱 느낌이 벌써 네, 반짝반짝. 보석 느낌이 싹 나면서 네. 야 이거 가지고 뭔가 재밌는 게임 규칙만 재밌는 게 나오면 네. 그러면 진짜 이거 잘 되지 않을까? 일단 그것부터 만들고 시작했군요. 네. 게임이 나온 게 아니라. 네, 실행력이 네, 대단하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발자 강의를 보드 게임 개발 과정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저처럼 하면 안 된다. 네. 아주 네. 아이디어를 가공하고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다이아몬드처럼 세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지 구성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성물에 저처럼 이렇게 90만 원 투자하는 건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생각할 스타일. 네네네. 일단 그래서 제 이런 선 경험자로서 네. 근데 아무튼 이걸 만들어서 집에서 막 순간 접속제로 붙이고 막 그 네. 위에 뭐 실을 감고 뭐 별의별 아이디어를 막 20가지 30가지 내보다가 주변에 테스트를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지금 와이프인데 네. 네. 엄청 저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그 재미없는 게임들을 같이 옆에서 계속 테스트해 주느라고 아주 힘들었고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땅 따먹기 방식으로 블럭을 이렇게 5가지 블럭을 이렇게 놓는 게 제일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붙여서 이렇게 면적을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놓아 나갔는데 빈칸 없게 네. 그런 방식부터 시작해서 막 이것저것 해봤더니 야. 결국 한 칸 띄워서 하는 게 제일 재밌었고 네. 5칸짜리로만 게임을 하니까 공간과 이 부피가 너무 커져서 야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바본가? 내가 옆에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세 칸짜리, 네 칸짜리 다 만들어 놓고 네. 그건 다 다른 게임이었던 거예요. 네. 이거를 여기다 쓰면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칸짜리부터 5칸짜리를 다 한데 모아서 쓰니까 촘촘하게 들어가고 공간도 시행착오를 엄청 네, 겪으신 시행착오 거네요. 그것 때문에 네. 이제 1년 정도 걸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만든 과정에서도 사실 이게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잖아요. 네. 직장인들 네. 지금 무언가를 도전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맞아요. 금수저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직장 다니면서 모아놨던 결혼하려고 조금씩 모으잖아요. 한 2, 3천 모아놓은 거 그다음에 아버지랑 상의를 드렸더니 기보 같은데 한번 문을 두들겨 보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특허도 한두 개 네. 있었어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 5천만 원 또 빌리고 예, 그리고 아버지한테 또 살짝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1억 2천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1억 2천이라는 돈을 사실은 사업할 때 창업과 관련된 강의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전체 자금이 있으면 콘텐츠 개발하는데 몇 프로, 몇십 프로, 그다음에 마케팅 하는데 몇십 프로, 인건비 몇십 프로, 예비비 몇십 프로. 그 계획이 사실 잘 짜여져 있어야지만 잘 안 되잖아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뭐든지. 네. 네. 저는 이 젠블로를 만드는 데만 1억 2천이 들어갔어요. 올인했네요. 네. 올인. 네, 그러니까 네. 그 아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 공장한테 좀 공장에서 한 1,000개만 만들어도 되는 걸 5,000개 이상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 금형비도 엄청 그때 당시 비싸게 부르고. 그것도 경험이 없었기 네. 때문에. 네, 세 군데를 비교 견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요. 그런데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5,000개나 만들었죠. 시작부터. 뭔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딱 만들어서 창고에 딱 넣어놓고 한 달 동안 김포 창고, 네, 김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동안은 아주 행복했어요. 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그렇죠. 쫙 쌓여 있잖아요. 네. 야, 이게 팔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야, 강남에 이제 빌딩이 올라갑니까? 이러면서 건물주 되는 건가요? 네, 엄청 좋아했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안 팔리잖아요. 현실이 네. 닥치는 그렇죠. 거지. 가만히 두면은 팔립니까 그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가 네, 발달하지도 맞아요. 않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다. 돈은 없지만 몸은 있다. 네, 몸이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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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중반에 튼튼한 몸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산이죠. 네, 자산이죠. 들고 다니면서 뛰자. 맞아요. 네, 그래서 주말마다 그 카페들도 많이 없어졌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카페들 그 다음에 대학교나 아니면 노인대학 뭐 이런 데까지 네, 네. 그 진짜 다. 연락을 미리 해서 네. 적어도 아무튼 20명 이상만 15명 이상만 모여있는 모여있으면. 곳이라고 하면은 제가 가서 네. 이벤트 해드리겠습니다. 게임 대회 젠블로라는 아주 훌륭한 게임이 지금 막 개발이 됐는데요. 본인이 개발자라고 말은 못하고 네, 저는 이렇게 마케팅 담당입니다. 영업 담당입니다. 막 이러면서 CEO도 하고, 네. 하고 개발자도 하고. 예. 그러면서 정말 2년 반 정도 예, 거의 주말마다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예. 주중에는 일하시고 주말에. 진짜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방식이었으면 지금 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웃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보드게임은 여전히 사람들이 해보는 게 가장 최고의 마케팅이에요. 네, 맞아요. 최고의 마케팅. 그래서 그때 2년 반 정도 했던 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2008년에 3년 동안 해외 박람회 왔다 갔다 하던 우와. 결실이 2008년에 한번 딱 맺어지면서 독일의 3대 보드게임 회사라고 하는 뭐 슈미츠라는 회사랑 계약이 돼서 그래서 수출이 됐죠. 와. 네, 막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에 꽉 채워가지고 보낼 와우. 때 와. 그 즐거움이 네. 그때 그 즐거움은 어떻게 이루 말할 비할 수 게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네. 쳐드리죠. 네, 네. 아무것도 없어도 네. 그냥 행복한 거 있잖아요. 우와. 네, 네, 이게 야 독일에 내 아이디어가 가는구나. 스트레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출하고 나니까 국내에서 하는 마케팅이 조금 더 수월해지기 그쵸. 시작을 아무래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그러니- 있고 아무튼 지금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예, 지금 잠깐 자르고 그리고 라온이라는 게임도 2010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2009년에 제가 어떤 걸 만들까 또 계속 틈새를 찾다가 알파벳 게임이 엄청 많은데 네. 한글 게임은 왜 없을까? 갑자기 한글에 꽂혔어요. 네. 한글 게임을 국내에서 막 찾아보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아. 보드 게임으로도. 야, 이게 한글이 굉장히 훌륭한 전 그쵸. 세계에서 그쵸. 인정하는 네. 과학적인 네. 언어인데 이게 게임으로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많은 알파벳 게임 위에는 English is fun이라고 써 있어요. 한글이 훨씬 재밌는데. 그죠. 그래서 한글 타일 게임을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모음 처리가 가장 큰 관건이었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음은 결합하면은 이제 19가지. 모음은 결합돼서 21가지예요. 우리나라 모음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요소를 어떻게 잘라서 매칭시키려면. 모든 모음을 다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천지인도 생각했지만 점으로 해놓으면 이게 모양이 안 나오니까 고민 많이 하다가 아이야 타일 3개로 이제 생각을 딱 만들고 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출시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던 차에 운 좋게 공모전이 있어서 내봤는데 그것도 당선이 돼서 오, 이야. 네. 그래서 그때는 좀 몇천만 원 받아서 또 개화를 네. 큰 돈 들이지 않고 하게 되는 그런 행운도 좀 따랐었죠. 장관상까지. 근데 저희 장관상 정도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무시 내버렸어요. 계속 네. 다들 나오셨는데 장관상 장관상이에요. 받으시고 네. 전에 그 전 장관도 여기서 뭐 활동하신다 그러고. 네. 와, 진짜 대표님 뵈니까 네. 보드게임을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보여요, 이렇게 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 세대 뭐 이러니까 굉장히 되게 올드한 느낌이 들지만 네. 보드게임을 접한 게 사실 진짜 보드게임 카페 같은 데 가봐야지. 지금이야 뭐 실컷 아이들도 사서도 쓰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땐 뭐 저희랑 비슷한 느낌을 받거든요. 보니까 제가 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2003년도에 뭘 하셨고 막 이런 중딩이었고 하다 보니 네. 비슷한 느낌인데 네네. 그런 보드게임에 처음 만난 그 시기와 네.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느낌 살짝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때 느낌이 좀 네. 궁금합니다. 네네. 네. 2000년대 초반에도 사실 보드게임 카페를 몰랐죠. 몰랐는데 2002년에 네. 2002년에 이제 카페에서 게임들을 만나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윷놀이 같은 그런 것만 있을 줄 알았더니 예, 뭘 가냐 이러면서 그냥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었는데 가서 해보니까 그때 충격받았던 게임이 이제 아발론이라는 게임, 네. 그 다음에 카르카손이라는 게임, 그리고 카탄. 이게 다행히 아주 명작들만 만나서. 그러게요. 카타는 지금도 많이 하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그 게임들을 해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저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다른 온라인 게임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겠지. 근데 며칠 가서 게임을 해보고 딱 봤더니 게임 위에 써 있는 이름은 1명 아니면 2명인 거예요. 네. 야,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진짜 한두 명이 만들었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보드게임 카페에서 처음 만났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 엄청난 관심이 생기면서 인터넷을 막 뒤졌죠. 그랬더니 막 성공 사례가 이게 눈에 뭐가 씌이면 맞아요. 네, 성공 사례를 엄청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 사례들을 막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카탄이 막 1,000몇백만 카피가 팔렸다더라. 루미큐브가 2,000만 카피가 넘게 네. 판매가 됐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국내에 있는 브루마블의 그 어머니가 그 미국에서 나온 게임이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그 게임은 2억 개가 넘게 팔렸다 그러고. 네. 야, 이게 엄청난 시장이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해서 어떤 일단 둘 중에 하나
영광스럽거나 돈을 돈을 벌거나 벌거나, 그쵸. 아니면 둘 다 되거나 네. 네. 흑역사는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뭐가 씌이면 그러니까 어. 5천 개도 그렇게 많은 느낌을 네.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긍정적인 성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좋은 걸 많이 네. 찾고 회의주의자들은 뭔가를 했을 때 안 되는 거, 아. 실패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많이 찾지만 되게 네. 긍정적이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찾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만나셨고 예. 그렇게 2년 반 동안 고생하고 네. 발품 팔면서 홍보하고 다니신 결과로 뭐 네. 라운드 상을 받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드 게임 그 강의하실 때 네. 보드 게임도 사실 게임의 일종이잖아요. 온라인 게임, 뭐 요즘은 스마트폰도 게임도 많고 막 그렇기는 한데 그 게임이 학교다라고 그렇게 네. 강의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 네. 그래 이해를 했는데 네네.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들려드리면 네네. 좋을 것 같아서 아, 그 이유를 네. 좀 한번 말씀해 네네. 주세요. 사실 게임이 학교다라는 그 슬로건은 제가 먼저 한 건 아니고 네. 저도 그 책을 봤어요. 네. 2008년에 나온 게임이 학교다라는 책이 있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미국에서부터 미국의 많은 그 게임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게임이 학교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많이 하셨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강연회를 하셨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이제 봤더니 게임이 학교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렇죠. 말이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책이 나온다면 게임은 악마다. 네. 지금 현재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책이 나와야 될 네, 판인데 네. 게임이 학교다라니 말이 안 된다 음. 하시겠지만 사실은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많은 연구가 있었고 게임을 하고 난 뒤와 하기 전과 아이들의 어떤 변화, 네, 어떤 지적인 변화, 그다음에 어떤 자세나 태도의 변화, 그 많은 변화들이 인지가 되고 기록이 계속 누적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심시티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심시티. 네, 그런 게임들을 미국에서는 3만여 개가 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용 게임으로 활용을 하고 영국에서도 네.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학교에서 게임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책만 읽기는 책만 보기는 아니면 선생님이 쓰고 말씀하시는 칠판만 쳐다보기에는 조금 재미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뭔가를 책상 위에 딱 올려놔주고 자 너희가 직접 해봐. 근데 얼마나 좋아요. 이거 게임이야.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라고? 너무 진짜.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제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그 게임을 하려면 일단 전략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뭔가 분석과 집중력, 관찰력 이런 게 기본이 돼야 맞아요. 하잖아요. 네. 게임을 이기기 네, 위해서는 네. 계속 머릿속으로 수학적으로 계산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얼굴 표정도 읽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나? 네,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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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사람의 다음 수는 뭘까? 막 이런 예측 이런 것도 계속 해 나가면서 게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드 게임은 작은 사회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작게 축소해 놓은 거죠. 사실은 그 보드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을 작은 사회로 테마를 재밌고 예쁜 테마와 아름다운 그림들로 이렇게 포장을 그렇죠. 예쁘게 해서 아이들한테 실제 가상현실을 주는 거예요. 그 가상현실 속에서 네가 대통령도 돼보고 장군도 돼보고 네가 여기 이 왕국에서 최고가 한번 돼봐 네. 라고 아이들한테 정답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야. 네가 해봐. 네. 네가 꼴찌가 되든 네가 1등이 되든 네가 해봐.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자기주도 학습과도 잘 맞닿아 맞아요.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폰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맞아요. 네. 저부터도 문제예요. 저도 그래요. 살짝 네. 너무 중독이 된 것 같아가지고. 요즘 그 느낌 네. 받으시죠? 저는 옛날부터 받고 아, 있고요. 그래요? 요즘뿐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아들한테 제가 혼나요 항상. 엄마는 중독이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잠깐 앱을 지우기도 하고 왜냐면 제 의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지워놓자. 이거 좀 잠깐 멈춰보자. 지금 이런 정도인데 다시 용기를 좀 주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스마트폰을 일 때문에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요새는 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헝그리 정신이 아직도 투철해서 네. 네. 이게 예전에는 나는 내가 홍보할 수 없는 시절도 그렇죠. 있었는데 예. 내가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그렇죠. 맞아.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 네.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 그다음에 카스, 블로그, 카페, 그다음에 다 네이버 진짜, 예. 네이버 밴드 네. 이걸 네. 제가 다 하고 있어요. 네, 안 할 수 없죠. 네, 혼자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고 있어요. 대박. 직원들이 있지만 네.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제가 더 빨라요. 뭔지 알아요? 네, 오랫동안 네.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지만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아이들은 뭐 요즘 말할 것도 없이 네. 아빠 얼굴만 보면 아빠 휴대폰, 아빠 전화기, 와이파이 응. 와이파이 터져요? 맞아요. 막 이래. 네. 여행 가자고 하면 거기 와이파이 터져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것도 있고요. 요즘은 도서관에 가면은 와이파이 오픈해 놓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요. 벽을 막 게임하러 간대요. 도서관에. 네. 다 거기에 모여요. 와이파이 되는 곳에. 그런 게 이제 큰 문제인데 네. 아이들만 탓할 수는 없는 게 맞아요.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쏟아져요. 맞아요. 유튜브로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서 IT 기기에 아주 빨라요. 우리 그쵸. 아이들이 되게 빠르고요. 네. 뭔가 알려주지 않아도 바로 하더라고요. 엄청 빨라요. 우리나라가 IT 기기들 관련해서는 아주 테스트베드래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출시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예. 얼리 어댑터.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리 어댑터가 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디지털 문화에 아주 푹 빠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아이들이 개인화되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심심할 때는 누구를 항상 친구를 찾아야 맞아요. 돼요. 예. 친구야 맞아요. 놀자 놀아줘. 저 친구가 날 안 놀아주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네. 어제 뭐 때문에 서운했을까? 이런 네. 어떤 사람의 심리를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놀기 위해서 맞아요. 지치지 않고 계속 연구를 그 하고 안에서. 부딪히고 또 싸우고 엄마 아빠한테 뭘 이르고 엄마 아빠가 또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야기해주면 그 이야기해주신 대로 내일 가서 또 행동해보고 그 많은 연습들이 아이들 오프라인 놀이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아주 재밌고 신나기 때문에 네. 옆에 찾지 않죠. 친구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예전에 봤던 영화 매트릭스처럼 모두가 캡슐 안에 들어가서 그러네요. 다 이렇게 그럼- 개인화 될 것인가?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아. 실제로는 연구 결과도 예전에 제가 읽어본 게 있는데 개인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 간에 그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친밀감과 인간관계 기술은 떨어지는데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회적인 욕구는 더 강해진대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야기 나누고 스킨십 할 때는 매일매일 채워지는데 아. 아이들이 개인화돼가지고 뭔가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네. 안 채워지니까 자꾸 욕구는 쌓여가고. 강하게 쌓여가고 인간관계 스킬은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트러블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카페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8명 되는 젊은 친구 20대로 보이는 젊은 친구들이 쭈르륵 와서 앉더라고요. 같은 책을 다 들고. 그래서 야 이거 독서 모임이구나. 야 그래서 되게 시끄럽지 않을까? 네. 살짝 걱정을 했는데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더니 네. 갑자기 네 그럼 지금부터 책을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토론 안 하고 그냥 토론 안 하고 책을 그냥 쳐다보면서 책을 모여서 읽는 거구나. 모여서 읽어요. 그래서 아. 끝에 못 읽은 부분이 있어서 저런가 보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토론하겠지. 네. 제가 거기서 2시간 반인가 3시간을 일을 했거든요. 네. 내내 읽고 있어요. 되게 반전인데요. 내내 읽고 있어요. 대박이다. 야 이거 대단하다 얘네들. 그러니까 혼자 읽을 의지가 없어서 모였나? 그러니까 약간 책을 본인 의지로 잘 읽지 않게 되니까 억지로라도 어떻게 읽어보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사회적 욕구가 있어요. 만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있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서로 통성명하고 뭐 하고 또 인간관계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또 피곤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모임이 유행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운동 모임 중에서도 네 안녕하세요 서로 네. 통성명도 안 하고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뛸까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요. 뛰고 어머나. 막 3km 5km를 뛰고 나서 네.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헤어지는 되게
재밌는데. 굉장히 그런 재밌는 되게 모임, 특이하네요. 재밌는 모임들이 네. 요즘 많이 음.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이 아니 그런 어떤 그, 보드게임도 혹시 통성명만 하고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니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뭔가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인간관계 기술이 쌓여야 그래야 어떤 갈등이 깊이 있게 생겼을 때 그걸 해결 능력도 해결하는 찾고. 네. 그 어떤 그 스킬들이 맞아요. 네.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부족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아이들이 지금 계속 그런 현상,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드게임은 이 보드게임 안에 그 오해하시는 게 이 보드게임을 하면 구구단이 떼지나요? 아, 이런 학습적 효과로. 학습적 효과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텐츠에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건 책입니다. 보드게임이 아니에요. 그쵸. 보드게임은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매체가 아니고 이 안에 그 담고 있는 이 약간의 정보와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계속 네.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습하는 과정.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보드게임을 딱 놓고 아이들이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진짜 재밌네요. 그래서 이 보드 게임 자체가 저는 그래서 이 보드 게임 자체가 학교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게임의 학교다에 이렇게 긴 재밌는 스토리가 있네요. 그렇다면 네네. 이제 학교라고 하셨으니까 네. 보드 게임의 네네.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네. 보드게임의 교육적인 효과 네. 바로 훅 들어오시고요. 네. 네. 그렇죠. 보드게임의 교육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지금 오늘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논문 검색 사이트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집단 게임, 보드 게임, 수학 게임 이렇게 게임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논문이 쫙 나와요. 네. 검색할 수 있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직접 읽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보드 게임이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많은 논문에서 결과가 나왔죠. 아이들을 6개월, 1년 정도 지켜보고 A군, B군 해가지고 대조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쪽의 아이들이 유의미한 데이터로 바뀌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 교육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사고 능력, 그다음에 언어적인 뭐 어떤 사고 능력, 그리고 뭔가를 분석해내는 분석 능력,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인성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참을성, 인내심. 네, 옆 사람이 계속 게임 안 하고 있어요. 자기 차례인데 계속 장구하고 있어요. 네, 신경질은 나고. 근데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격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또 그것도 중재하느라고 또 뭐 타이머도 틀어주고 네. 막 그럼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서로 얘기를 시키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시간 제끼보다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라고 또 내놓으면 또 자기들끼리 의견을 막 내고 문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보드 게임이라서 진짜 좋구나. 그래서 네. 수업에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에요. 네. 네, 보드 게임 하나하나가 일종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PBL 수업인 거죠. 네, 맞아요. 요즘 나오는.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효과들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되게 중요해요. 지금 사회는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게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좀 정해진 수순이 좀 이게 눈에 맞아요. 보이는 것도 좀 있었고 했는데 요즘은 진짜 맞아요. 하루하루가 예측이 안 돼요. 너무 빨리 변하죠. 앞으로는 더 그러죠. 훨씬 더 빨리 변할 것이고 제가 그 잡스라는 게임 아까 이제 네, 가져왔던 네. 그 게임을 만든 배경도 UN 미래 보고서 안에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이 2-3개 정도밖에 안 되고 뭐 많으면 3-4개 그리고 평생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의 개수는 한 20여 개 정도가 된다면 미래의 사회에는 우리 아이가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직업의 개수가 20여 개 내외가까지도 가능하고 평생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직업에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의 개수가 100개에서 200개 사이가 될 정도로 급변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거는 예측이 돼요, 좀.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아이들이 살아가려면 지금 머릿속에 정보를 넣어주는 일보다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알고리즘, 맞아요.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잘 심어주고 만들어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을 연습하는데 보드게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천재 같다니까요. 지금 만드시는 게. 게임이 뭐 얼마나 좋은지만 얘기하는데 45분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마감하고 네네. 그래야겠어요. 왜냐면 궁금한 게 더 와. 궁금증을 이만큼 키워놓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모셔서 네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너무 와. 저희도 재밌게 듣다가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네. 뵐 수 있죠? 아, 그럼요. 아우 많이 네. 아주 흥미진진했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스틴 오였습니다. 네. 오. 좋네요.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마 아이들 키우시는 엄마들은 보드게임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 그거 꺼내서 아이하고 한번 플레이해보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